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만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밤사이 국에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곳곳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오늘 밤에는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0도 선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포항이 1도, 경주와 울진 2도까지 오르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9도, 포항과 경주, 울진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까지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날씨도 대부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정부가 고준위 핵폐기물 특별법을 통해 전국의 원전을 영구 핵폐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울산 등 원전 인근 25개 지자체 380만 명의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데요. 전국의 탈핵단체들이 어제 서울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규탄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한수원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 계획은 이미 지난달 확정됐고 국회에 관련 특별 법안까지 상정되자 일방적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정부, 한수원은 지금 핵발전소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기본법 철회와 특별법안 폐기를 약속해야 될 것입니다. 원전 인근 주민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방사능의 공포와 위험을 감수해왔는데 또다시 원전에 영구 핵폐기장을 만들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민들에게 무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핵발전소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우리는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의 핵에너지 정책을 보면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경이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은 핵발전소 인근 25개 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의견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원전이 있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난달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고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원전 인근 동맹도 고준위 방폐장은 원전과 관련 없는 지자체에 지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묵살됐습니다. 영향을 받은 저희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고준위 방패물 기본 계획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이 때문에 탈핵단체들은 졸속 추진된 고준위 방패물 기본 계획과 특별법을 즉시 폐기하고 정부는 탈핵 시점을 명시한 탈핵 기본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정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정부의 계획이고 민주당에서 제출한 김상환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입니다. 꼭 막아야 합니다. 50만 다발의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이 원전에 넘쳐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쓰레기장도 만들지 않은 채 정부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질 핵폐기장의 위험은 포항과 경주, 부산, 울산 등 원전 인근 25개 자치단체 380만 명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고등법원의 현직 부장판사가 성폭력 사건 재판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대구 고등법원에서 40대 장애 여성을 성폭력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장애인 시설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한 모습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대형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인 양모 부장판사는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양 판사는 심지어 피해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와 2차 성징 여부 등 발육 상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재판을 방청한 장애인 단체 활동가의 메모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발육의 어떤 상황이 성추행이다 아니다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피해자의 신체 상태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굉장히 듣기에도 고통스러웠고 2차 성징이 일어나서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없고가 가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재판의 쟁점도 아닌 거죠.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재판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를 엄중 처벌하라. 그리고 고등부모는 피해자 인권을 존중하라. 특히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이해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여성의 몸의 원인을 두고 있다는 것, 이 시각 자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여성 장애인 단체들은 해당 부장판사가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포스코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전문위원회는 그제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 열리는 포스코 임시 주주총회에서 포스코의 물적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 안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해 자회사 비상장 유지와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훼손 등을 우려해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어제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포스코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놓은 것과 달리 포항 시민들을 위한 상생하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공장만 포항에 남기고 중요 시설은 모두 빠져나가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가 포항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밝히는 한편 포스코 홀딩스 본사와 미래기술연구원도 포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어제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과로사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CJ 대한통운이 파업을 장기화시켜 설 택배 대란의 주범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택배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비가 인상됐지만 사측이 이를 자신들의 이윤으로 빼돌리려 하고 있고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비용 분담 거부와 저상탑차 사용 강제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파업으로 인한 설 택배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사측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CJ 대한통운이 노동자의 목숨값으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며 29일째 파업을 진행 중이며 11명은 20일째 무기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제 포항시 오광장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교통섬으로 돌진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사고 차량 회사에 차량 내부 블랙박스 역할을 하는 사고 기록 장치의 감식을 의뢰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제동 장치의 이상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으며 피해 차량과 사고 차량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내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 노동자의 경고를 무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를 엄벌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재해 발생 초기에 현장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수사 방향과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경영 책임자가 중심이 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면서
처벌에 대한 우려보다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진심 어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 기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7월 준공인데요. 내년 말쯤에는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국보물 40여 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 계약과 관장 선임, 전시품 선정 등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국비와 시비 등 총 사업비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2만 4천 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기획 전시실과 미디어 아트실, 수장고 등을 갖춘 상설 전시장으로 건립됩니다. 간송재단이 위탁 운영합니다. 2017년 대구 경북 연구원 보고서는 연간 관람객을 45만 명으로 추정해 지역의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를 기대했습니다. 기획 전시도 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전 미술품들 그런 문화재들을 복원하고 보존하는 기술과 연구 분야에 특화된 그러한 미술관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거쳐야 할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 대구시의회에 민관 위탁 동의안이 상정됩니다. 통과되면 3월쯤 민관 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내년 7월 미술관 준공 이후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협의해야 할 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을 실질적으로 책임질 관장 선임에서부터 운영 방식과 전시품 선정 등 협의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이런 교류 같은 것들이 많이 사실 사람 모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런 게 좀 늦어진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준공이 될 때까지 좀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송미술관이 국보 매각 등으로 논란이 인터라 대구 간송미술관 추진 과정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대구시가 대구 시민들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 정도의 미술관의 상과 기능과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의구심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반드시 대구시가 그런 의구심을 해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대구시는 대구 간송미술관을 대구미술관, 현재 추진 중인 근대미술관과 연계해서 고전과 근현대를 아우르는 시대별 시각예술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코로나19로 명절을 앞둔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의성에서는 귀농한 청년 농부들이 정성껏 기른 딸기를 갖고 어르신들을 찾아 안부를 챙기며 자식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귀농 2년차 청년 농부 권신우 씨는 스마트팜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수확한 딸기를 포장해 들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를 짓겠다며 들어온 청년이 기특하기도 걱정이 되기도 한 마음이 짧은 대화 속에서도 묻어납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 이거지요? 네, 맞아요. 이제 가족 도움 없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 이후 명절을 모두 혼자 보냈다는 할머니는 청년 농부의 방문이 반갑기만 합니다. 오면 저래도 그렇게 힘들고 오지 마라 내가. 흐뭇하지요. 내 아들이 하는 것처럼 고맙고. 의성에서 딸기 농사를 짓는 청년 농부 모임은 딸기 200상자를 기부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자식들을 대신해 마을 어르신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의성에 받은 것을 좀 돌려주고자, 그리고 조금 어떻게 좀 따뜻한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지자체도 나서 이번 설 명절 고향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홀로 계신 그 어른들 위해서 또 자녀들을 대신해서 설 명절 음식과 SNS 동영상을 만들어서 교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는 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아직 거리를 둬야 하는 상황. 가족의 소중함, 이웃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깨닫는 애틋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5차 대유행에 대비해 새로운 방역 체계로 전환합니다. 우선 중증 환자 최소화를 목표로 고위험 취약시설에 신속 대응반을 파견하고 1차 접촉자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가진단 검사키트 10만 개를 전제적으로 확보해 감염병 취약시설과 종교, 외국인 사업장에 사용할 방침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할 때는 재택치료 비율을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증 병상도 현재 5개 병상에서 66개 병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한 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50.3%로 나타나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에서 82.3%로 가장 검출률이 높았고 경북권 69.6%, 강원권 59.1%의 순이었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밤사이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곳곳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오늘 밤에는 경북 동해안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10도 선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상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포항이 1도, 경주와 울진 2도까지 오르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영덕이 9도, 포항과 경주, 울진 10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6도에서 7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고요.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까지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날씨도 대부분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